부동산 투자하는 게 쉽구나. 교만이 쌓였었던 것 같아요. 1억 넘게 날렸으니까요. 지금 돈으로 한 3억 정도 됩니다. 이탈이 그냥 다 털렸죠. 가장 수익을 좀 많이 보셨던 투자에 대해서 한번. 제일 많이 올랐어요. 아, 이런 방법이 있구나. 안녕하세요. 보다 빠른 경제적 자유를 얻기 위한 재테크에 참견 호스트를 맡은 한정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재테크 참견에서 같이 수다 떨어볼 이현주라고 합니다. 대표님 혹시 내 집 마련하셨습니까? 저는 아직 집은 살 시기가 아니라고 생각해서 나중에 저는 제 단독주택을 지어서 살고 싶은데. 단독주택이요? 네. 돈 더 들지 않아요? 재난 가방 싸는 걸 좋아하는데 지하 벙커를 이제 지어서 좀 이렇게 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진짜 잠깐 말씀해 주신 대로 한동안 좀 아파트 좀 가격도 좀 지지부진하고 했는데 좀 올해 들어서 좀 매수 심리가 다시 살아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얼마 전에 동탄에서는 뭐 경쟁률 최대 찍었다. 사실 저도 내 집 마련을 아직 못했는데 네, 정말 이거 같아요. 해야 되는 시기가 왔나 보다. 네. 저도 이제 30대 중반이다 보니까 그렇게 또 고민을 또 하시고 시청자분들도 고민하실까봐 부동산 맞습니다. 투자 전문가를 이제 오셔왔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필명이 so cool. 김정태 작가님. 네, 적금 1,000만 원으로 2001년 부동산 투자 시작해서 한때 40여 채까지 부동산을 늘린 적 있다고 하시고 부동산 투자할 때 소쿨 작가만의 특징이 몇 가지 있다고 해요. 첫째 보니까 부동산을 매입하면 싹 다 직접 인테리어를 하신다는 거. 왜냐? 인테리어 전공하셨대요. 진짜요? 네, 미술 전공이고. 미술 전공. 네, 미술 전공이시고. 작가님만 하실 수 있는. 네, 그리고 둘째는 이제 투자할 곳을 먼저 이사를 해서 그 지역에 살면서 좀 지역 특성을 파악하는 노력형 투자자다. 네, 또 이렇게. 셋째로는 또 말로만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게 아니라 자료가 되게 많으세요. 뭐 시세지도, 뭐 도넛 공식, 뭐 이런 나름 그런 것들을 또 자료를 만들어가지고 부동산 투자자 분들에게 많은 정보를 또 공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실 40채에서 이제 많이 정리했다고 하셨는데 지금 예, 최근에는 한 20채 정도로 줄였습니다. 왜냐하면 빌라, 오피스텔 이렇게 좀 수익률은 좋을지 몰라도 이제 관리 부분이 좀 어렵기 때문에 이제 어느 정도 차익만 보고 그냥 다 정리를 했습니다. 그럼 언제 어떻게 부동산 투자를 갑자기 시작하시게 된 건지? 제가 2001년도에 이제 사회 초년생 시절에 월급을 받아서 모아서 1,000만 원을 만들었어요. 그거를 이제 저축은행에다가 예금을 했는데 그 당시에는 한 5% 정도 줬었거든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굉장히 많은 것 같아도 1년 지나고 났더니 1,050만 원 통장에 이렇게 딱 찍히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이 1,000만 원을 재테크를 하고 싶은데 자 10년 굴려봤자 1,500도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 부자 친인척분들을 찾아가서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랬더니 아파트를 사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1,000만 원으로 도대체 아파트를 어떻게 사냐고. 당연히 뭐 몇 억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고 했더니 아니라고 전세를 끼고 사면 된다고. 그래서 이런 방법이 있구나. 그래서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럼 그렇게 해서 처음 산 집이 어디였나요? 제가 원래 서울에서 나고 자랐거든요. 영등포에서 초중고 나오고 거기서 나고 자랐는데 저희 외가댁이 이제 고양시였습니다. 어느 날 거기 논밭을 다 갈아엎고 아파트를 막 신축을 짓는 거예요. 일기신도시 일산. 부모님이 분양을 받으셔갖고 신축 아파트다. 그리고 이제 94년에 이사를 나갔죠. 네. 그래서 거기서 살다가 이제 바로 옆에 단지를 그렇게 1,000만 원 끼고 사게 됐습니다. 그때부터 약간 실거주를 주변에서 하시면서 좀 시장을 읽는 게 좀 시작이 된 거네요. 그렇죠. 이게 자기 내 집 앞에서부터 이제 파악하기 쉽잖아요. 부동산 들어가기도 쉽고 주변에 요 옆에 살고 있다가 부동산 사장님들도 그렇게 편안하게 받아들이시거든요. 네. 실제로 그럼 그 지역에 살면 좀 어떤 것들이 다르게 보이는 것들이 있나요? 그럼요. 많이 다르게 보입니다. 제일 먼저 다른 게 이제 인프라 같은 것들을 살아보면서 많이 알게 되는데요. 교통, 환경, 학군이 이제 부동산에서 제일 중요한 입지 부분인데 특히 교통, 이제 전철 같은 거를 직접 타보니까 이제 보통 현장 조사를 이제 사람들이 가실 때는 이제 주말에들 많이 가세요. 그럼 주말에 그 동네 뭐 전철은 한가하고 도로도 한가한 경우가 많은데 주택가들. 근데 월요일 날 아침에 출근길에 가보면은 살아보면은 실제로 전철이 사람이 너무 많아서 탈 수가 없는 경우도 많고 도로도 이제 꽉 막혀 있죠. 그러면 그때 이제 아차 싶죠. 임장을 할 거면 거의 평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주말부터 이제 다 한번 이제 해봐야 좀 효과가 있겠네요. 그렇죠. 평일 오전 출근길 그리고 퇴근길 그리고 주말 오전 오후 이렇게 다 봐야 됩니다. 네. 좀 부동산 투자하시면서 좀 실패라고 좀 이제 평가하는 그런 경험도 있으신가요? 엄청 많습니다. 저는 가장 실패했었던 게 이제 2000년 중반쯤에 이제 강북구 미아의 산 꼭대기에 신축 빌라를 매입했었어요. 그 당시가 이제 뉴타운 바람이 불어서 빌라 재개발로 그 빌라 호황장이 왔었어 갖고
저도 이제 2000년 초반에 너무 쉽게 돈을 벌다 보니까 아파트로 부동산 투자하는 게 쉽구나 이러면서 교만이 쌓였었던 것 같아요. 빨리 사서 빨리 파는 게 이제 정답이구나 생각을 해서 이제 팔아야지 그러면서 샀던 것 같아요. 그게 가장 큰 실수였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살 집이 아니다 보니까 미아 산꼭대기 언덕에 있는 신축 빌라를 사면서 전철역이 저 멀리 있는데도 전망이 좋네 그러고 샀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제 좋을 것 같아요. 눈이 오면은 거기 마을버스가 이제 다니는데 마을버스가 못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그걸 알게 되고 내가 실제로 살만한 지역은 오르는데 내가 살기 힘든 지역은 뭐 임차인도 살기 힘들구나. 그래서 이제 가치가 점점 떨어지는가를 알게 됐죠. 그 당시에 한 1억 넘게 날렸으니까요. 지금 돈으로 지금 한 3억 정도 됩니다. 멘탈이 괜찮은 당시 멘탈이 그냥 다 털렸죠. 그러니까 언제 사서 언제 파셨던 거예요? 그때가 2006년도쯤 샀다가 금융위기가 터졌습니다. 아, 2008년도에. 2008년에. 네, 2년 만에 네. 해갖고 완전히 공실나고 역전세 나서 제가 살고 있던 경기도 아파트까지 팔면서 메꿨습니다. 이제 500에 30, 뭐 바퀴벌레 날아다니는 원룸에서 너무 오래돼갖고, 그러니까 쌌던 거죠. 500에 30. 이렇게 투자 한 번 실패하면 앞에 벌어놓던 걸 다 날리는구나. 이거는 연습이 없구나. 한 채 한 채 정말로 신중하게 해야 되는구나. 하나가 무너지면 자기가 갖고 있던 집 여러 채들로 그걸 메꿔야 되는구나. 그거를 그때 깨달았습니다. 잃지 않는 게 되게 중요하네요. 맞습니다. 예, 예.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가장 큰 실패 이유는 팔려고 샀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안 살아도 되니까 조사도 제대로 안 하고 집도 안 보고 샀죠. 네. 부동산을 자꾸 투기의 눈으로 보다 보니까 중요한 포인트를 놓치게 되고 내 탐욕에 점점 매몰돼 가더라고요. 그럼 현재 약간 부동산 뭐 투자 현황,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좀 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포트폴리오는 20채 정도를 저기 일기 신도시 쪽하고 서울에 주로 많이 가지고 네. 있는데요. 다 아파트로만 보유하고 있습니다. 근데 전체 다 전세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말씀하신 대로 인테리어를 다 하고 제가 들어가서 살아도 될 정도로 예쁜 트골수리 인테리어를 합니다. 제가 미대 시각 디자인과 나왔거든요. 그래서 예쁘게 색깔들 골라갖고 조명도 예쁘게 해서 해놓으면 제가 예전에는 들어가서 살았던 적도 있습니다. 제 세입자분 중에서는 한강변에 있는 아파트 같은 경우는 18년째 살고 계십니다. 거기서. 네, 그래서 이제 신혼 때 들어오셨는데 애가 지금 중학생. 그래서 한 7번 정도 재계약을 하셨는데요. 그럼 첫 한 채에서 두 네. 채, 세 채로 이렇게 늘어났던 거는 네. 첫 한 채를 엑시트하셔서 하실 수 있었던 건가요? 그렇죠. 아니면 어떻게 맨 처음에 말씀드린 1,000만 원 투자했던 그 물건이 갑자기 8천만 원짜리가 1억 5천, 6천 이렇게 하면서 네, 맞아요. 1,000만 원 투자하고 그러니까 7천을 버는 거죠. 근데 그때 두 채를 사서 1억 5천 정도를 벌었어요. 그러니까 20년 정도 전이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한 4억 돈? 그러니까는 갑자기 월급쟁이 신입사원이 4억이 통장에 들어가면 이제 교만해지더라고요. 부동산은 그냥 아무거나 사면 다 오르는 거야. 이런 그때는 공부를 안 하고 샀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실패를 완벽하게 하고 이제 바퀴벌레 날아다니는 원룸에서 이제 공부를 시작을 했죠. 책을 읽기 시작하고 이제 조사를 하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이제 이론을 이렇게 쌓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에, 그러니까 내가 실패 한번 해보고 좀 달라졌다라고 한 뭐 그런 부동산 투자 기준이라든가 공부 방법 이런 게 있나요? 저는 이제 공급량이라든가 어디가 오르냐, 호재 이런 걸 되게 중요시 생각했었어요. 초보분들도 요즘 많이 그러시는 것 같은데 그런 데이터적인 게 아니라 우리의 친구, 짝꿍의 부모님은 우리는 어떤 커뮤니티에 살고 싶은가 이런 내 집에 대한 생각을 그러니까 수요죠. 수요에 대한 그 사람들의 욕망을 공부하는 게 이게 부동산이라는 거를 나중에 깨닫게 됐습니다. 이상하게 집을 고를 때는 가장 좋은 걸 찾지 않고 많이 오를 걸 찾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심리학이네요. 사람들의 그렇죠. 좀 심리를 좀 심리학입니다. 알아야 되겠네요. 네, 심리를 잘 알아야 되고 사람들의 욕망, 수요를 알아야지 결국에는 그쪽이 집값이 오르더라고요. 굉장히 또 투자 경험도 많으시니까 네. 실패 경험도 있으시고 성공 경험도 있으실 네, 텐데 좀 가장 수익을 좀 많이 보셨던 투자에 대해서도 한번 절대 금액으로 따지면 한강변 아파트들이 제일 많이 올랐어요. 한강 여기도 결국 이제 상급지 남들이 좋아하는 그렇죠. 상급지. 그렇죠. 그러면은 더 한국 경제가 성장한다면 지금은 안 보는데 나중에 더 중요하게 생각하게 될 요소가 있을까요? 아니면 한강변이라고 해서 다 비싼 게 아니거든요. 여기 강남 쪽만 지금 많이 올랐고 한강변인데 들어오는 쪽이 한강 따라서 이렇게 가다 보면 계속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 채 한 채 꼼꼼히 보셔야 돼요. 네, 그러다 보면 기회가 보이는 것 같습니다. 네.
부동산 집값이 굉장히 많이 올랐다 보니까 그 집 하나 살려고 너무 고생 많이 하는 거 아닌가? 네. 오히려 그게 불안한 거 아닌가? 약간 이렇게 또 의문을 가질 수도 있더라고요. 아, 네. 그 부분이 이제 저축을 많이 해야 되고 대출을 또 많이 받아야 되고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반대로 얘기하면 세입자로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내 집이 없다면 그럼 세입자로 살면 그럼 안전하냐? 우선 자산 사용 가치 측면은 뭐 당연하고요. 안정감 때문에 내 집에서 살면은 은행의 대출 이자만 갚아 나가면 내 집에서 1년, 2년, 10년을 살아도 누가 뭐라고 그럴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근데 세입자로 살면 2년 뒤에는 전세금이나 월세금이 만약에 폭등을 하거나 그 다음에는 이제 점점 하급지로 밀려난다는 거죠. 같은 전세금으로. 그게 첫 번째 리스크고 저축이 안 돼요. 뭐 만약에 300만 원 받아서 100만 원 주거 비용을 쓰고 200만 원을 저축한다면 저는 동의를 하는데 임차인으로 살면은 뭐 월세로 살든 전세 자금 대출을 받아서 은행에다 이자를 내던 그 분들이 200만 원을 소비성으로 쓴단 말이에요. 그렇게 5년, 10년, 20년 시간이 길게 지났을 때 과연 누가 더 안정적인 장기적인 면에서 안정적인 생활을 할 것인가. 그리고 이제 아기도 낳고 커가면서 계속 이사를 다닐 수가 없거든요. 이사를 다니는 문제가 전학을 가면은 굉장히 이제 좀 적응하기가 애들이 힘들잖아요. 네. 지금 그 아파트만 한 20채 거기 있다고 하셨는데 네, 네. 좀 가고자 하는 좀 목표치가 있으신가요? 좀 줄였던 건데 더 줄여서 한 10채 정도로 해서 서울 핵심 지역에 10채 정도만 월세로 한 10채 정도만 운영을 하면은 조금 스트레스를 덜 받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1부에서는 저희 이제 소쿨 작가님의 이제 자수성가 스토리와 이제 부동산 이제 철학에 대해서 좀 알아봤고 2부에서는 본격적으로 이제 단돈 1억 원으로 내 집 마련하는 법 현실에 좀 네. 닿는 좀 궁금합니다. 피부에 닿는 그런 얘기를 좀 들어볼 수 있을 것 같고 2024년 주목해야 될 이제 인서울 아파트 또 이제 인강남 쪽도 이제 네, 많이 맞습니다. 알려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좀 2부에서 자세히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